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의외다 싶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사료를 중심으로 짤막하게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쭉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만 중심으로 봐도 좀 의외다. 드라마라든가 다른 얇은 책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볼 것이고, 역시 인간 군상은 다양하구나 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의외의 모습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지난번에 부산포 해전, 9월 달에 있었던 부산포 해전을 이제 끝으로 해서 임진년의 전투는 이제 이걸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수군의 이제 판옥선이 난방도 안 될 뿐더러 파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이 찬 파도를 견뎌내면서까지 배가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해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전쟁이 없이 서로 수비만 하면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그냥 버티기만 하면서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근과 역병이 굉장히 심각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심각했다. 그래서 전투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폭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전쟁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주들 간에 싸울 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가 일종의 국룰이에요. 그냥 문화인 거예요. 일종의 문화.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로 이랬답니다. 그 산 너머 반대편에서 영주들이 막 싸우고 있고, 이 산 하나를 두고 그 산 너머 또 반대편에 농민들이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랬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싸워서 누군가 이긴 영주가 있으면 우린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똑같이 세금 내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평화롭게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거의 바로 옆에서 전쟁을 치르는데도 이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이 싸우는 중에 갖고 있던 기본 상식은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 이게 이들 몸에 밴 문화적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전쟁을 이기고 나야 농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자기들 군량미도 쓰고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에 왔는데, 역시 여기서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대로 지들식의 방식대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적으로 약탈을 하면서 육지 지역에서는, 물론 전쟁한 지역은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해요. 이제 저항한 지역. 근데 저항하지 않고 금방 항복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심해라. 그냥 농사 지어라. 우리는 농사 짓고 있는 농민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 물론 임진왜란 초기 때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안 건드리고 세금만 내면 되니까 너희들 어디 피신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농사 지어라. 이제 일본군 장군들이 이제 명령을 하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조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쟁 나면 농민이고 뭐고 다 도망가는 거죠.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장군부터 시작해서 병사들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 지역에서조차도 이제 상당수의 농민들이 다 이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산이나 이런 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진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상상 초월의 이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 해도 식량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때 말 한 필이 쌀 3대랑 교환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상상이 갑니까? 말이 기재 당시 얼마나 비쌉니까, 말이. 근데 말 한 필이 기껏해야 쌀 3대랑 교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비단 한 필이 쌀 1대 달랑. 이 정도까지 이제 식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평양성까지 올라갔던 이제 이 제1선봉군,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이제 장군인데, 특이한 점, 이거 드라마에서도 이건 고증이 돼 있어요. 불면의 이순신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이 일본군의 1선봉군
그 장군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뭐 기록에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에 신부가 이제 건너와가지고 이제 같이 그 전쟁에도 참전을 해요. 신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또 이 신부가 또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쌀이 이렇게 없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의 기록, 조금 뼈아픈 기록이긴 한데, 뭐 여기 보면 이제 기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신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합지졸에 너무 전투 능력이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투 능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훈련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의병들이 전투 능력이 형편없는데 어딘지 모를 희한한 곳에 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활을 막 쏘고 날리고 사라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부산에서부터 이 평양선까지 식량을 그나마 일본 본토에서 조금이라도 그 병사들이 버틸 수 있을 양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도중에 다 찰치해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빠지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참고로 그 진주성에서도 그 진주대첩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진주성에 뭐 3,000명밖에 없었는데 뭐 일본군 3만 명이 와가지고 이거를 뭐 며칠 동안 막아낸 이 일. 여기서도 의병들이 이 진주성을 포위하고 있는 3만 명 주변에서 툭툭 건들면서 이제 쳐들어갈 듯 하다가 말 듯 하다가 활불을 확 켰다 뭐했다 하면서 이 3만 명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잘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의병 자체의 전투 능력은 역시 대단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일본군에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계속 고통을 주고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의회의 모습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명나라 군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군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의외죠. 그러니까 전쟁 초기 때 항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무자비해집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도망갈 거고 조선에서 쥐어짤 식량도 없게 되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막 학살하는 모습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고 명나라 군대도 이제 유초기 기록에 의하면 좀 되게 의외인 모습을 제가 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국사 시간 때 대략 배운 바로는 명나라 군대도 일본군 못지않게 막 수탈을 하고 뭐 약탈을 해갔다. 뭐 이제 막 엄청 고통을 줬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게 있었냐. 자, 뭐 처음에 소규모로 파병된 군대는 군대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드디어 이제 명나라에서 43,000명의 이제 정예병을 보냅니다. 이 43,000명은 참고로 명나라 내에 이제 반란을 진압했던 데도 사용이 됐던 전투 경험이 있는 이제 부대원들이에요. 뭐 초창기 때 10만 명을 보낼 것처럼 이렇게 엄청 큰 소리를 치다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43,000명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파병을 해서 임진왜란 기간 7년 동안의 총 합산을 이제 명나라가 대략 10만 명을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1차로 이제 43,000명이 온 건데 자, 이 정도의 대군이면 그 뭐 최고 지휘관이 있잖아요. 그 밑에 각 부대별로 장수들이 있겠죠. 이게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조선 땅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하는 그 처우가 달랐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에 있는 부장들, 장수들 중에도 그래도 인간성이 살아있는 착한 사람이 좀 있었던 거고 포악하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명나라 부대도 약탈을 허용했던 나쁜 부대도 있었던 반면 그런 걸 전혀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좀 충격적인 부분 이 부분 좀 나눠볼게요.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 보면 그 드라마에서 명나라 장수 중에 유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정. 근데 이 사람이 일본군의 그 뇌물을 받고 이제 퇴각하려고 일본으로 퇴각하려는 일본군에 대해서 놔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걸 알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저들을 다 분멸하고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티격태격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유정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뇌물 받고 적군을 그냥 놔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 유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기록이 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이 명나라 병사들이 이 조선 땅을 넘어올 때 어느 정도의 은자도 받았대요. 은으로 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받았냐면 너무 식량이 없으면 가서 돈 주고 먹어서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까지 줬대요. 그 만력제의 엄청난 그 조선 땅에 대한 그 사랑의 배려로 보입니다. 아무튼 돈까지 가져갔는데 아니 식량 자체가 아예 없으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탈하는 병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다 쥐어짜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모든 신하들 쥐어짜서 처음에 잠깐 동안은 군량미를 조선에서 대줘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한계가 없고 이제 진짜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본토에서 드디어 또 식량이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그 이순신 장군인가 티격태격했던 이 유정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부터 봉급된 그 군량미 중에 일부를 조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중국 사람인데 그리고 자국민이 아닌 조선 백성을 두고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기근을 겪는 건 난 난생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명나라 장군이 이제 그 조선 사람에게 군량미를 준 일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다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주게 되니까 소문을 듣고 온 조선 사람들이 막 왔다가 이제 식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거기 주저앉은 상태에서 다 굶어서 아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진기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지만 이때 너무 아사자가 많아가지고 뭐 길 지나가면 툭 하면 뭐 뼈를 드러내놓고 다 쓰러져서 이제 널브러져 있는 막 이런 시체들이 너무 많았고 뭐 어느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얘기지만 아기들이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긴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나마 군인들조차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먹이는 건 결국 군인이잖아요. 근데 군인조차도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일반 백성은 얼마나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병들 활동 중에도 적군의 군량미를 뺏으러 가는 게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량미를 뺏으러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쌀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이판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던 뭐 나가서 싸우다 죽던 뭐 똑같이 죽는 건데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다고서는 이제 그 군량미까지도 이제 뭐 일본군의 군량미를 막 탐내면서 이게 전투 능력은 별로 없으면서 막 게릴라전 펼쳐가면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조선 땅에 어쨌든 너무 심각한 기근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었다. 거기에 여기 추가로 시체들이 널브러졌고 거기에 사람이 먹지 못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죠. 이 안에 단백질 같은 게 생성이 돼야지 항체들이 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평양성까지 진격한 게 이제 제1군인데 최고로 이제 북상한 1군인데 이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이 추위에 대해서 일단 이 겨울 추위에 대해서 이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병사들과 함께. 하필 이 일군 그 선봉에 왔던 이 군인들, 최북상까지 왔던 이 군인들이 일본 큐슈 지방 출신입니다. 일본 중에서도 따뜻한 지방 출신. 게다가 조선 땅에 이 추운 북쪽 지방 평안도의 겨울을 경험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 추운 겁니다.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 동사자가 막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명나라 대군이 이제 43,000명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필두는 이여송 장군인데 이 사람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한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내려오게 되고 뭐 평양성 전투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군은 이미 군량미도 거의 다 떨어졌고 겨울 추위 때문에 벌벌 떨면서 간신히 보초만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또 유성룡 대감이 또 아주 이제 똑똑한 행동을 합니다. 이 명나라 대군이 넘어오기 직전에 주변에 이제 첩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싹 다 죽였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본군은 명나라에서 대군이 내려오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43,000명이 내려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43,000명이 성벽 앞에 나타나게 되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의 또 이제 놀라운 위력을 또 한번 접해보게 됩니다. 평양성 탈환을 이 명나라 부대가 오기 직전까지 몇 번이나 시도했을 때도 계속 실패를 했는데 명나라군이 성공을 합니다. 왜 성공을 했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때 명나라군이 사용했던 대포가 서양식 대포였습니다. 파괴력 자체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일본군도 평양성 성벽에 붙어있던 조선군이 쓰던 대포를 갖고 있긴 했지만 이 명나라군이 갖고 왔던 이 서양식 대포의 파괴력과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나라군이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성벽과 성문이 날아갈 것 같은 그 엄청난 파괴력에 일본군은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하면서 사기가 뚝 떨어지면서 저하가 됐다고 합니다. 역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거대한 대포.
전국 시대에서도 일본은 싸움을 할 때 거대한 대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괴력과 어마어마한 굉음에 다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명나라 그 수많은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자, 뭐 유성룡 대감의 묘사에 의하면 이래요. 뭐 창칼에 숲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가니까 이미 일본군들이 사기가 꺾여서 조총만 몇 발 쏘다가 도망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평양성을 탈환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이 사건은 굴량미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님의 부대조차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간신히 견디기만 하는 상태, 그리고 병력 부족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 현상은 그나마 이순신 장군님이어서 엄청 잘 버티고 있었던 거였고, 다른 일본군 부대라든가 명나라 군대라든가 조선군에 있어서는 더 치명타였다.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 기근과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다. 막 시긴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도중에 명나라 장수 중에서도 죽어가는 엄마의 젖을 물려고 이제 기어 올라가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통탄했다라는 그 명나라 장수의 또 이제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또 마귀라는 장수도 나오는데, 이름만 보면 마귀, 너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자신의 부대원이 약탈을 자행하자 이들을 남김없이 다 처형해버린 뭐 이런 장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라고 해서 다 나빴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뭐 좋은 장수도 있고 나쁜 장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명나라 부대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상식적인 이해가 되고 이해 폭도 넓어지고, 전쟁이 정말 무서운데 결국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닥쳐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